예,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송 비용 부담이 크게 대부분이 장기전이고 이다 보니까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기부에서 2021년도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장관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국내에서 몇 개 정도 됐는지 아시나요? 네, 31만 개 정도 된다고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중에 단 111곳이 지금 정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비중으로 보면 0.035%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너무 적죠? 정책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 권양엽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예,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 탈취가 되고 나면은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또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또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소송 비용 부담이 크게 네. 어려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전에 장관님께서 인사 말씀을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촘촘한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허청 자료를 보니까 특허 소송 평균 비용이 6,300만 원에 달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장기전이고 이다 보니까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기부에서 2021년도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죠?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PT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현황을 제가 살펴봤더니 2022년에 34개, 2023년에 62개, 2024년 9월 현재까지 15개 기업이 가입해서 총 111곳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장관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국내에서 몇 개 정도 됐는지 아시나요? 네, 31만 개 정도 된다고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네.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31만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단 111곳이 지금 정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비중으로 보면 0.035%만이 기술보호정책 가입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너무 적죠? 근데 이건 PT 다시 한번 또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목적물별로 살펴보니까 문제는 더 심각해요. 최근 3년간 특허는 36건, 기술 임치 14건, 디자인 1건, 실용 신안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PT 보여주시죠. 디자인이나 실용 신안 관련한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조정 신청은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서로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네. 정책 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정책 제도가 시작된 게 2022년에 해서 2023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또 비용 부담이 꽤 큰 부분 정부가 해준다 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큰 부분이 있고 또 초기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이런 데 돈을 또 쓰는 것들을 굉장히 그렇죠.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장관님 말씀도 맞지만 저는 홍보와 예산 부족이 또 하나의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그 정책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중기부하고 보험사가 사실은 언론과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인프라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서울시와 용인시 두 곳과 협력해서 기업 부담금을 낮추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전국 지자체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제도의 장관님께서 챙겨보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각 지자체장들과 만나가지고 정책도 홍보하고 예산 매칭을 위한 협의회나 MOU 체결 등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부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 해외 소송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셨잖아요. 네.
가입 기간도 단기보다는 아마 장기 계약이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네. 그런데 예산은 2023년에 2억 2,500만 원, 2024년은 1억 6천만 원, 2025년에도 1억 6천만 원으로 기업당 400만 원씩 40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 보유 중소기업이 30만 개가 넘는데 목표를 너무나 낮게 잡은 거 아니겠어요? 한 400개, 4,000개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 부분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시키는 거라서 네. 1년에 저희 쪽에 행정소송에 요청이 들어오는 거는 한 17건에서 20건 정도 네, 되는 게 좀 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네. 보호 정책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장관님. 기술 탈취 균절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좀 더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술 탈취란 중대 범죄로부터 중소기업들이 좀 사회적 안전망을 좀 더 튼튼히 하는데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허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특허청장님, 네. 취임하시기 이전에 그 이인실 전임 총장님께서 한 5개월 정도 공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공석인 기간에 서기관 중징계 요구가 있었는데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징계 처분이 보류된 상황인데 보고받으셨습니까? 따로 모르고 계시나요? 예. 예. 특허청 상표 출원 심사를 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상표 전문 기관에 사전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상표 조사 분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허청 상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관이 동생 명의로 상표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상표 조사 분석 사업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감으로 몰아주고 심지어 근무지까지 이탈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감사 결과 보고를 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중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예. 이 서기관이 2022년부터 23년까지 총 3억 9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안인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징계가 보류 중이니까 끝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또 개선할 네.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이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때 보도 자료를 냈는데 네. 21대 말에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임기 말로 폐기되고 앞으로 추후를 하겠다는 말씀을 갖다가 저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상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허청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해주실 뭐 거죠? 그런 부분에 예. 있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예, 바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발명진흥회장님 잠깐만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 발명진흥회 부회장 지금 직무대행이 와 있습니다. 안내하지. 안내지. 예. 위원장님 조금 제가 네. 우리 네, 위원장님 제가 좀 네.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네, 아니, 답변하십시오. 아까 그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현재 직위 해제 상태고요. 해임 의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부에 질의하신 그 사안 관련돼서 특허청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서 지식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